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연락이 안 된다. 엄마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지연입니다. 올해 28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큰 형 민수는 31살. 고향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진짜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 봐라,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가족은 극히 평범했습니다. 시골 마을, 작은 집, 소박한 일상. 아버지는 지금 전기 설비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요. 저도 마을 인근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가족.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형이 사라진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는 그 다음날 제출되었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형이 카페 문을 닫은 게 오후 6시 47분. 그 후로는 그 어디에도 형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형은 실종 전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CCTV에 형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표정이 굳어졌었거든요. 그리고 5분 뒤 형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아바, 그 큰애가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고? 설마 빚 때문에? 그 아버지 봤어? 며칠 전에 누구랑 싸웠잖아. 그 말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남자가 마을 입구 주유소 옆에서 밤 11시쯤 격렬하게 싸웠다고요. 그 남자를 아버지가 밀어친 것 같다고. 목소리도 엄청 컸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부정했어요. 뭔 소리야, 그런 일이 없어. 아버지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예상한 일처럼. 저는 형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한 이유였어요. 형의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카페 영수증과 메모들. 저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봉투였습니다. 검은색, 무거운 봉투. 중요 서류함이라는 글씨가 손글씨로 아버지 글씨였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모르는 봉투, 형만 보관하고 있던 봉투. 저는 그걸 꺼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들, 그리고 사진들. 아버지가 어떤 남자들과 술집 같은 곳에서 흐릿한 사진들이었지만 확실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 옷도 다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낯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5월, 2021년 8월, 2022년 3월. 계속해서 최근 사진까지. 실종되기 3주 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이중생활을,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중개계약, 담보거래, 이자 운용.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불법입니다.
분명히 나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듯.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렸어요. 응? 이게 뭐예요? 저는 봉투를 아버지 앞에 내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그거 어디서? 형 방에서 찾았어요.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낚아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내가 이걸 건드렸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형이 이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입 다물어.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방으로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저는 진전했어요.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대신 저는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형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형이 최근에 뭔가 고민이 있다고 말했어요? 형의 친구 준호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민수가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뭐라고 했어?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게 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민수가 한 말이 있었어. 뭐? 아버지가 위험한 사람들하고 엮여 있다고. 제 손이 주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싸웠던 남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옷, 차가운 눈빛, 그리고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침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일은 끝났어. 왜 자꾸 민수와는 상관없다고. 내가 처리하겠어. 엄마는 점점 더 마른 살이 빠졌습니다. 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신 형사였어요. 한지연 씨? 네. 형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예요?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산 언덕. 형이 거기에 지금은 신호가 없어요. 하지만 신 형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곳이 위험한 구역이에요. 위험한 구역? 불법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신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내일 새벽입니다. 그 밤, 저는 형의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서류들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거래 내역, 계약서들, 그리고 형의 메모. 아버지가 이 조직과 20년 이상 연루되어 있음. 명예 차용, 자금 세탁. 민호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위협함. 민호는 아버지가 과거 함께했던 동료의 아들. 그 동료는 옥중에 있음. 민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이용해 협박하고 있음. 아버지는 큰 돈을 주고 있음.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음. 난 그만두려고 했다. 아버지는 내게 이 모든 걸 감춰왔음.
나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범죄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중 생활이 우리 가족을 부수고 있다. 마지막 메모는 형의 필체로. 날짜는 실종 3일 전. 내일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저는 서류를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형이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형이 뭘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정말 깊은 한숨. 형이 실수했어. 실수? 그 애가 내 일에 끼어들었어. 아버지는 왜 안 했어요? 왜 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나는 2개의 삶을 살아왔어. 가족 앞에서의 아버지, 그리고 그쪽에서의 나. 그 둘을 절대 섞이게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 그리고 민호가 민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협박이라니요? 날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민수를 노렸어. 제 몸이 떨렸습니다. 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알 리 없지.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 형사였습니다. 산악수색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휴대폰입니다. 제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휴대폰? 민수 씨의 휴대폰입니다. 형은요? 신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은 어디 있어요? 지연 씨, 진정하세요. 휴대폰 속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이라니. 다음 날 경찰청으로 가서 그 영상을 봤어요. 휴대폰 카메라. 형이 직접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산 언덕에서 나는 지연이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 나는 더 이상 여기 없을 거야. 내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아버지도 피해자야. 과거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야. 화면이 흔들렸어요. 지연이, 내가 숨긴 서류들을 봤지? 그 서류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걸 경찰에 넘겨.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화면이 30초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의 목소리, 아니 목소리들. 아버지가 파악했어요. 그건 민호의 목소리야. 그들은 형과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을 겁니다. 경찰은 그 숲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의 수색 끝에 그들은 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울어낸 것처럼,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경찰은 민호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제 수배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든 비밀을, 그의 이중 생활을, 그리고 그의 범죄를. 법정에 섰던 그날, 아버지는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20년이 한순간에 흘러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민수를 죽였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판사는 아버지에게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엄마는 몇 개월 뒤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보기 싫다고,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저는 남았습니다. 형을 추도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해. 사람은 복잡해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 그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저녁? 저는 형의 무덤에 갔어요. 형,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으면 형이 혼자 나가지 않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처럼. 아, 그리고 형. 아버지는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짓눌린 약한 사람이었어. 무덤 앞에 꽃을 놨습니다. 흰 국화, 형이 좋아하던 꽃. 저는 그곳에 앉아 오랜 시간 있었어요. 말 없이, 생각 없이, 그저 형이 그리운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엄마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형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남겨졌습니다. 모든 진실 위에. 그리고 그것을 안 이후로 더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약하고 그리고 훨씬 쉽게 무너진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형의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 속에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메모들, 이 모든 것이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저는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 비밀을 가진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우리, 그것만이 제가 남긴 말입니다. 형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